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협력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전 세계의 현안을 다루는 강력한 협력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외교협회가 30일 개최한 미중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대담에 참석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특정 국가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That trilateral partnership is not about any country. It's not about China. It's not about North Korea. It's about being for something, a vision for the world, for the region, but for the world writ large. And we feel that it has helped create a huge amount of momentum behind shared priorities, and we want to continue to develop that.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미한일 3자 협력 강화의 동력은 안보 분야에서 비롯됐다면서 특히 한반도와 관련한 더 긴밀한 정보 공조와 국방 협력, 군사 훈련과 공동 억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3국 협력은 지역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미한일 3국의 협력 분야는 경제적 강압 대응, 기술과 국가안보의 교차점, 혁신, 경제 투자, 활력까지 아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영역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최근 태국 방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논의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e obviously also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current events in the Red Sea, current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concerns that we have about instability in both places.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에서 개최한 나토 창설 75주년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연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Pyongyang continues to test missiles that could reach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are increasingly aligned.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함께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하고 미국 달러화 기반의 국제 금융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들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부추기고 테러리즘, 파괴적 기술, 이민 등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을 악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서야 하며 강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백악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이어서 미국 국무부도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을 외교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직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Obviously, we have had great concern about the DPRK's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pressed China to do in our conversations with them is to use their relationship with DPRK to engage in diplomacy and try to bring an end to those actions. 앞서 중국의 순 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박명호 외무상 부상 등과 만났습니다. 이어 북한은 순 부부장이 떠난 다음 날인 28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고위관리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25일과 26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최근 북러 관계 증진 등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자금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세탁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다고 밝히면서도 추가로 예고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미카 외무상은 30일 연례 외교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타 도발적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미카 외무상은 이어 일본은 북한 평양 선언에 따라 일본인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현안과 불행한 과거사 청산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납북자 가족들이 고령화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인도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급한 문제라면서 우리는 모든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앞으로도 주요 이웃 국가인 한국과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공조와 협력을 확대하고 일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을 계속 공개적으로 규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31일 하원의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FBI를 비롯해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북한의 해로운 사이버 침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폭로하려는 의지는 이들 정부의 부인을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전략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사이버 활동을 비난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동맹과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적들에게 최대한의 대가를 부과하고 미국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또 미국 선거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적국들의 역량이 더욱 정교해졌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외국의 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네팔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30일 공개한 네팔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네팔은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은 네팔의 모든 개인과 법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된 자금이나 자산을 동결해야 할 강제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확산 금융과 관련한 자금을 찾아내거나 동결한 적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은 이번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평가 항목인 권고안 7번에 대해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즉 NC를 받았습니다. 확산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중국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금수품 약 260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31일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교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81개 품목 제품 259만 2,717달러어치 총 무게 92만 7,060kg에 달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제재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제품은 전기회로 자동 차단기로 37만 8,160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어 냉장, 냉동용 장치기구 30만 5,334달러어치, 가정형 물 여과용이나 청정용 원심 분리기 29만 7,604달러어치 등의 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명시하고 72번에서 89로 시작하는 품목을 금수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